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이틀 후에 나온 점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1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네요.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주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분명히 조정된 외교로서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제시했다고 한 뒤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새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북한에 이를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상태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에도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면서 수개월간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이틀 후 나온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 선언을 언급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석이었던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자리에 북핵통으로 통하는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한다고 깜짝 발표하며 북한을 향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블링컨 장관의 언급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대화와 외교 기조에 북한이 호응하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일 요동치고 있는 가상화폐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4% 가까이 하락했다고요. 네, 주요국들의 규제 강화로 가상화폐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2시 30분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조 14% 하락한 32,000달러 선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중순 코인당 64,000달러에 근접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에 따라 한때 1조 달러를 웃돌았던 시가총액도 6,115억 9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22일에 가상화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뒤 비트코인 가격은 38,000달러를 웃돌기도 했지만 약효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보다 16% 넘게 떨어진 1,914달러 선에 거래됐고 머스크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 역시 14% 이상 빠지며 0.2874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급상승장을 연출해온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 12일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종전 입장을 뒤집어서 테슬라에서 차량 구매 때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은 뒤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건 중국 금융당국이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 불허 방침을 재천명한 데 이어 미국과 중국의 규제 당국도 강력한 단속에 가세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CNN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런 종류의 변동성이 새로운 건 아니라면서도 가상화폐가 점점 더 주류에 편입되면서 그 출렁임이 투자자와 미국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시선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벨라루스 소식인데요.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인 벨라루스 소식입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여름에
대선 부정 논란이 있어서 시민들의 불복 시위가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정부 활동가가 전격 체포됐다고요? 네, 그래서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23일에 해외에 머물던 반정부 활동가가 전격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벨라루스에서 인기가 많은 야권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넥스타의 전 편집장인 라만 프라타셰비치가 민스크 공항에서 보안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그가 타고 이동 중이던 외국 여객기를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에 강제로 착륙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전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이 야권 인사는 기내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로 여객기가 공항에 비상 착륙한 뒤 체포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도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야권 인사가 거주하는 폴란드의 마테우시 총리는 이번 사건을 국가 테러리즘 행위라고 비판하며 24일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것을 EU에 요청했습니다. 2019년 말 벨라루스 정부의 탄압을 피해 폴란드로 도피한 프라타셰비치, 이번에 체포된 프라타셰비치는 지난해 벨라루스에서 대선 부정 항의 시위를 부추기고 반정부 성동을 주도한 혐의로 당국의 테러 활동 가담자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벨라루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 폴란드 법무부에 그를 체포해서 인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해 8월 대선에서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정선거라며 항의하는 시위가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야권 저항 시위는 상당히 수그러들긴 했지만 완전히 멈추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로 그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케이블카가 운행을 재개하자마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바로 그 사고가 난 케이블카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이상 멈춰서 있다가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운행을 재개했는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타주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마조레 호수를 낀 스트레사 시내에서 약 1,500m 높이의 산 정상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는 정상 도착 직전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어린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국은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데 케이블카가 추락한 곳이 경사가 급한 지역이라 구조대원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사고가 난 구간의 케이블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14일까지 7월 4일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70%에게 최소한 한 번의 백신 접종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목표에 일찍 도달한 주는 코네티컷, 하와이, 메인에 이어서 이번에 로드 아일랜드 주까지 전체 50개 주 가운데 8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성인의 61%인 1억 5천만여 명이 백신을 최소한 한 번 맞았고 49%인 1억 2천만여 명은 백신 접종을 끝냈습니다. 다만 백신 수요가 줄면서 하루 접종 건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 조치를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접종자 등에게 발급하는 면역 증명서 제도는 물론이고 실내외 거리 두기도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당국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감염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다시 방역 조치를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글로벌 브리핑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